죄송합니다. 전화가 좀 와가지고. 자, 그럼 다시 시작할게요. 자, 거기에 이제 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초보적 역사 교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학년 때는 인물사 중심의 통사 교육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역사 전반에 관한 내용과 그와 상호 관련된 총체적 역사 교육은 중학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도 사이트의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제일 적절한 시기가 어느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중학교다. 그래서 삐아제 계통의 이제 역사 의식을 이제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연구 동향은 학제나 교육 환경이 유사한 우리나라에도 많이 영향을 줬는데 이러한 연구 성과가 국내에 도입한 이후 역사 의식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자, 이들의 연구 방법은 적용 관련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이트의 연구 이후 일본 및 그 우리나라 수행의 연구를 종합하면 역사 의식 발달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요거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시몬인식. 그다음에 시몬인식은 지금과 먼 것을 막연하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는 고금 상위의식. 고금 상위의식은 지금과 예전을 명확히 아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변정의식, 그 다음에 인가의식, 그 다음에 시대의식. 그래서 6학년 때 들어가면 그 인물을 통해서 시대적 접근이 가능하죠. 생활사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중학교 1학년, 2학년에서는 시대구조 의식이 있고, 그 다음 발전의식.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이제 시대의식은 가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대의식까지는, 뭐예요, 이거는? 형식적 조작기. 그 다음에 이제 변천, 인과관계까지는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시원, 고공의식까지는, 아까 얘기한 전조작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계통의 연구 결과가 국내에 미친 영향은 일단 7차 교육과정의 3학년 때부터 그 역사 내용이 반영돼 있죠. 그 인물사 중심의 초등학교를 강조하고요. 6학년 때는 통사체제를 도입했다. 그래서 이제 6학년 때 통사체제가 반영된 것은 뭐가 있냐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연구한 것처럼 시대의식 있죠? 시대의식이 언제부터 등장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물론 요때 이제 그 들어오는 시대의식은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가독의 형태로 이게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한 진도 다 못 끝나거든요. 되게 못 끝내요. 그냥 하다가 이제 중간에 끝나는데 진짜 통사를 제대로 공부한 건 언제 때냐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언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다 배우고 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보면 거기에서 이제 앞부분만 좀 약간 심화해서 도저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 국산하는지 국산 지금 필수 과목이라고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교육은 선택하지 않으냐,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으냐, 되게 어디에서 끝난다? 초등학교에서 끝나고 말아요, 그냥. 그 수준인데. 자, 하여튼, 이렇게 보면, 그러나, 이런 연구는 현재 학제에 일치시켜 역사의식을 정형하고 단계했을 뿐, 역사의식의 발달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나 가정들에 대해서 고려가 부족하게 비판을 받고 있다. 이건 사이트 연구와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정태적인 실태 파악을 머물러 놓은 것은 역사의식의 연구가 아니라 수업과 관련하여 아동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교재나 자료 구성, 지도 방법, 지도의 최적기 파악 등 동태적 역사의식의 연구에 대한 이론적 가설과 연구 방법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수업이나 교재 구성을 구체화하고 실전 속에서 실제적이고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이트 연구나 일본의 이제 뭐냐면 사회과 교육 연구의 연구가 삐아제 이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정태적인 측면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동태적인 측면을 할 필요가 있다. 동태라는 것은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했는데, 정태라는 건 고정된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동태는 뭐예요?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어떤 발전적 측면을 연구하는 거야. 근데 이런 발전적 측면 연구가 없고, 왜 그렇게 효율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좀 더 수업 교재에서 이런 것들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학생들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 새로운 발달 수준에 따른 정밀한 측정도 요구하고 있다. 맞긴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50년대에서 60년대 학생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학생들은 오히려 공부를 못하는 것 같지만, 노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얘들 인지 수준 되게 올라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정보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알만한 거 다 알아. 그러니까 거의 삶의 지혜라는 거는 거의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애들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당시에 5, 60년대는 뭐 그렇게 정보가 그렇게 유통이 잘 안 되고 그랬던 시대이기 때문에. 자, 하여튼, 이와 같은 계통의 연구에 대한 그 타당성이나 연구 방법, 연구사적 의의와 한계를 명확하게 하게 실증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보면 168번 문제 볼게요. 168번 문제. 자, 다와 가와 나의 단계의 명칭을 각각 써보고 기획의 단계의 특징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단계가 어느 시기에 나타나는지 말해보고 디귿의 비판 내용을 네 가지로 말해보시오. 자, 사이토의 연구는 역사를 인식하는 측면에 대한 심리적 유형을 분류하고 계열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그는 역사의식을 금속 상위의식,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것은 무슨 의식일까요? 가에 들어갈 것은 변천의식이죠. 변천의식.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것은 인과관계 단위. 초등학교 6학년 때 가능한 시대의식.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발전의식. 자, 사이토의 연구는 많은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기획단계,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주신 금속 상위의식 때 관련된 그 특징들이 뭐냐. 요걸 이제 쓰시면 되는데, 요때는 이제 뭘 써야 되냐면, 할아버지가 태어날 때를 생각할 정도로 추상적 과거를 생각할 수 없고, 초보자 역사 교육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금속상의식은 막연하게 이제 아는 거죠. 예전과 지금을 명확히 아는 건데, 잠깐만요. 이건 금속상의 의식이 아니라, 시온의식. 예, 시온의식. 예, 시온의식이에요. 이거는 할아버지 태어날 때 생각할 정도로 추상적 과거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거는, 시온의식과 관련된 거고요. 그 앞에 이제 금속상의 의식은, 이거 답을 이상하게 달았네. 그 내용이 없네요. 예. 그러면 일단 이거를, 있는데, 이거 기억을 지우세요. 예, 기억 있죠? 기억 예문. 예, 기억 예문이 없어.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기억의 특징은, 좀 지우시고, 일단 기억을 지우시고, 기억 관계 특징은 이제 없는 거예요. 나중에 수정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발전의식이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토의 의식 비판 내용 있죠? 이게 니은이에요. 예, 그래서 기획 단계 특징을 서술해 보시오. 이거는 이제 지우시고요. 예. 그래서 남색책에 이제 있는 내용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제 해서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시온의식과 이제 좀 관련돼 있어요. 막연하게 하는 거. 과거에 할아버지 태어날 때 생각할 정도면 지금 추상적 과거에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고 고금 상의의식은 먼 거와 가까운 것을 명확하게 이제 명확하게 아는 거, 이렇게 있는 거니까, 요거는 1, 2학년 때 이제 있었는데, 두 단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온의식을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맞지가 않고, 일단은 이제 지우시고, 그 다음에 기획의 발전의식과 사이토 연구 많이 비판, 이렇게 곤치시면 되고요. 그러면,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기획은 어느 시기에 해당할 것인가, 이제 발전의식이죠. 그래서 발전의식은, 여기 이제, 발전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가능하죠. 시대 구조와 발달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이토의 연구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요 부분인데, 요거 외워두셔야죠. 네 가지. 그래서 이제 역사의식을 정태적 고정적 파악하여 학생들의 현재 발달 수준이나 연령 발달 단계의 경험이나 기술에 그쳤고, 발달 수준 높일 수 있는 심의나 조건, 발달 관계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점, 역사의식과 역사사고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적용하여 병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69번 문제 볼게요. 169번 문제. 자, 가와 다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기획과 디귿이 무엇인지 각각 말해보시오. 이거 못하네요. 예. 그리고 니은의 역사적 사고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이제 가, 나, 다는 각각 뭘 들어가냐. 자, 역사의식의 발달 단계는 발달이죠. 예. 발달이 아니라, 예.
발달 단계는 초등학교 때는 뭐가 가능하죠? 초등학교 때는 이제 변화의식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중학교 때는 역사적 인과관계, 그 다음에 다의 이제 고등학교 때는 시대구조 발달,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획하고 니은. 자, 역사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적 흥미나 관심, 시간의식, 인과관계의식, 시대구조의식, 이런 것들 얘기하고, 역사적 사고라는 것은 그 역사 상황이나 사건을 보거나 고쳐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게 역사적 사고죠. 예. 그래서 이제 역사적 의식과 역사 사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이토의 이론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이제 네 가지 중에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를 구별하지 못한다 했죠. 서로 상보적이지만 이게 엄연히 개념 좀 다르다.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역사의식과 역사사고를 쓰라고 하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남세책에서만 이렇게 얘기한 거고 실제로 역사적 의식과 역사사고가 뭐냐 가지고는 말들이 많아. 다만 이제 역사교육론에서 이제 역사의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의견이 있다. 이런 것들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역사적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학생의 역사적 체험에서 나오는 생활의식 또는 역사적 비판의식, 역사 건설에 참여의식들, 이런 것들인데, 이런 연구들을 이제 일본의 사회학 연구에서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요소를 쓰시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있고, 또 물어보는 게 이제, 니은에 관련된 내용인데, 역사 사고와 관련된 거. 그 역사 사고 관련된 내용은 거기 있으니까 이제 각자 이제 참고해 쓰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과 역사적 문제의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잠깐만요. 니은의 요소가 있고, 문제의식은 여기 밑에 있으니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니은의 요소도 여기 있으니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사고, 문제의식, 니은의 요소. 이렇게 답이 있으니까 구성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0번 문제 볼게요. 자, 가와 나의 단계 명칭을 각각 써보고 이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세 가지 제시해 보시오. 그 비판적 내용을 말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표를 이제 볼 때 어디를 보시냐면요. 교재 331페이지에 있는 표에 있는 걸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자, 3학년 때는 고금의식, 고금의식이 나타나고 4학년 때는 변천의식,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갈 게 다는 인가의식, 시대의식 다음에 나에 들어갈 게 뭘까요? 시대의식 이렇게 쓰시면 되고 발전식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 결과 우리 미치는 영향 이거 꼭 외워두세요. 왜냐면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환경확대법과 관련돼갖고 연관돼서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은 7차 교육과정부터 3학년까지 역사 내용을 다뤄지기 때문에 인물사 중심의 초등 역사를 강조하는 거, 6학년 때는 통사 중심에 도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고, 자, 비판점 내용은 보면, 거기 이제 어떤 비판점 쓰였어요? 현재 학자를 일치시켜 역사의식을 정형하고 단계했을 뿐, 역사의식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나 가정에 대한 고조가 부족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더 쓰자면, 학생들 사항도 많이 달라졌고, 새로운 발달 수준에 대한 측면이나 측정도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좀 약간 문제가 있다. 좀 실證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답을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문제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요. 뭘 보냐면 시계대 이론을 볼게요. 네. 자, 시계대 이제 관련된 이론인데 이 시계대 이론은 어디에 속하냐면 영역 중립 이론에 속해요. 그래서 피아제 이론에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시계대 이론은 이제 그렇게 뭐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나온 적은 없어요. 요 이론은요. 예. 그런데 이제 요 딱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딱딱 떨어져. 예. 답이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기출에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그래서 한번 엮으시는 문제도 툭 나올 수가 있는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요. 자, 그러면 이제 332페이지 내용을 보면요. 자, 피아제의 조작적 분류의 특징은 3원의 같은 유를 분류하여 외연을 결정짓는 능력인데 8살부터 가능하죠. 이때 조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박근혜나 이명박이 자주 했던 그 조작이 아니라 어떤 음모도 꾸미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특정한 것들에 의해서 개념화시키는 능력이야. 그래서 보통 예전에 말했지만 개념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 개념화시키는 단계는 구체적 조작을 얘기하고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넘어서 추상적인 것들을 조작하는 단계는 뭐에 관련된 거죠? 형식 조작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 조작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살 정도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삐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분류, 그러니까 사물의 특징을 개념하고 분류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이론을 바탕으로, 이걸 좀 더 신중적으로 연구한 것이 시겔이야. 그러니까 시겔의 이론은 누구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삐아제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시겔은 형식에 따라 기술적 방법, 관계적 방법, 관계 맥락적 방법, 유목적, 추론적 방법을 나눴다. 요거 하나하나를 다 외워두셔야겠죠. 네, 3가지 유형을. 그래서 기술적 방법이라는 거는 사물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분류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관계적 맥락적 방법은 상호 관련성을 분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말과 마차 같은 것을 같이 묶는 거죠. 왜냐면 말과 마차는 상호 관련돼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묶는 것을 이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유목적, 추론적 방법은 사과를 가일로, 말을 동물로 생각하는 것이 사물의 속성을 이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리해보면, 자, 일단은 기술적 방법은 외형을 묶으니까 사대별로 이렇게 묶는 거죠. 비슷한 유형별로. 비슷한 유형별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남자 하나 묶고, 뭐 여자 묶고, 이렇게 묶는 게 뭐예요? 기술적 방법이죠? 근데 이제 기능적 관계에 관련된 부분은, 서로 간에 그 외형은 다르더라도 관계 측면에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는 뭐 관계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묶는 것이 뭐냐면 기능적 상호적 관계죠. 그 다음에 유목적 추론적 방법은 속성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남자의 속성은 이렇고 여자의 속성은 이렇다. 이런 것들이 유목적 추론적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까 이제 관계적 맥락적 방법이 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방법이나 유목적 추론적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관계보다는 기술적 방법과 유목적 추론적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기술적 방법과 유목적 추론적 방법은 뭐와 관련돼 있죠? 개념하고 관련돼 있어. 아까 이제 기술적 방법은 뭐와 관련된 거야? 외형은 서로 비슷한 것 기능은 사례고요. 그 다음에 유목적 추론적 방법은 뭐죠? 속성이죠. 그렇게 이제 뭐냐면 하나씩 그룹화 시키는 거죠. 개념화 시키는 방법을 더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이는 점차 자신의 주관적 경향이 아니라 사물의 객관적 속성을 토대로 자료를 다루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시계에 따르면 사회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역사적 분류 단계를 3단계를 거친다.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이것도 이제 뭐냐면 나올 수가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의 딱딱 떨어지는 거는 채점이 좋기 때문에, 채점하기 좋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외워두세요. 자, 첫 번째로는 사례가 여러 측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단계. 두 번째는 한 가지 속성을 토대로 분류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2가지 이상으로 속성을 가지고 토대로 분류하는 단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2가지 이상의 속성을 가지고 토대로 사례를 종합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다중분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식적 사고에서 나타나는 거고 필수적이고, 이런 다중분류를 통해서 사물의 형상들 사이에 다양한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하나가 세 번째가 뭐죠? 2가지 이상의 속성을 토대로 분류하는 단계가 다중분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할 때, 프랑스 대혁명은 이제 여러 가지 속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분류할 때 프랑스 대혁명을 뭐냐면 예전엔 시민혁명으로만 분류했어. 그냥 프랑스 혁명을. 근데 이제 자유주의 혁명 이렇게 또 분류할 수가 있죠. 2가지 시민혁명과 자유주의 혁명을 뭐냐면 이렇게 분류하는 단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세 번째 2가지 이상의 속성을 토대로 분류하는 단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능력을 이제 다중분류, 그리고 형식적 사고의 이제 대표적인 능력이다. 필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보편적 분류 능력에 대한 연구는 구체 역사 내용을 투입하는 능력을 측정한 연구로 연구된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의 특수성을 주장한 연구에도 주목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원래 시계 이론은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이고 영역 중립인지 이론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덩 넘어가면서 연구론 입장에서 이 이론을 먼저 주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연구론이니 그 다음에 영일론이니 하면서 이렇게 대립관계로만 보는데 도식화된 형태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서로 간에 비판하면서 뭐예요? 장점을 또 수용해.
그래서 저하고 계속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닮아가죠. 예, 자기 상대방의 단점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보시면 되겠죠. 그 역사적 사고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시간 개념 발달에 대한 연구도 삐아제를 비롯한 발달 심리학 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연구론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 삼아서 연구를 하는데 삐아제에 따르면 아동은 이미 감각 동작기에 시간과 접촉을 하지만 이 시기의 시간에 대한 인식은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지역적이고 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객관적 시간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교육에서는 시간관념을 개념을 시간 표현의 개념, 그다음 연대 개념, 그다음 시대 개념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시간 표현의 개념은 좀 구체적인 거, 연대 개념으로 올라갈수록 시대 개념으로 들어서 어떻게 해요? 점점 형식적인 조작 개념이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 표현 개념, 연대 개념, 이 시대 개념 순으로 이렇게 발달되죠. 시간 표현 개념은 개인의 구체를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 사회적 약속에 따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하나의 표식으로 머릿속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추상적 상조 시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갖고 이제 우리가 보통 개인적 시간 같은 거 잘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지금 연애를 하고 있어. 그럼 어느새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 후딱 가. 근데 내가 쉬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따분한 소리 들어야 돼. 잔소리 들어야 돼. 시간이 되게 늦게 가죠? 이런 것들은 객관적 시간이 아니야. 이건 뭐죠?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 근데 여기에서는 말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개념이야. 자, 지금 몇 시죠? 우리가 지금 2시죠? 그리고 나중에 끝날 시간이 7시죠?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 이거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개념이죠. 2시, 7시 이런 개념. 예. 그래서 추상적 상징의 시간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연대 개념이라는 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건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연대 개념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시간적 위치, 두 인물 사건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거리,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의 종교, 철학, 운동의 구체적인 형태에 관한 지속, 그 다음에 동시성 등등등등인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있는 거죠. 우리가 고조와 조선 시대 얘기할 때 어디가 앞서 있는 거야? 고조가 더 앞서 있고 조선 뒤에 있는 거죠. 이것도 연대 의식이고, 그 다음에 이순신하고 김유신 있다. 그러면 누가 앞서 있는 인물이죠? 시대적으로 김유신과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한참 후대에 이순신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종교 철학 운동 같은 경우에는 르네상스. 자, 르네상스는 몇 세기에서 몇 세기까지요? 14세기에서 16세기 때. 이런 것도 이제 지속 관련된 언어적 지속인가. 그 다음, 동시에 발생한 사건의 동시성. 자, 예를 들어갖고, 7월 2월 혁명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남미에 있는 아메리카 독립운동 등등등은 자유주의 민족주의 영향을 받아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거죠. 예, 물론 이제 넓게 좁게 보면 이제 약간 시간차는 있겠지만 같은 유형의 이제 그 사건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예, 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이제 뭐냐면 시대 개념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대 개념이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시대 개념은 물리적 시간뿐만 아니라 분할이 아니라 어떤 시기가 갖는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구분하는 거다. 되게 아동들 성장하는 시간 표현 용어를 먼저 이해하고, 그다음에 연대 개념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시대 개념을 알겠는데, 이 시대 개념은 어떤 것들이냐. 자, 우리가 보는 이제 고대 국가의 속성 해가지고, 고대 국가의 속성은 이제 율령 국가고, 그 다음에 정복 전쟁이고 등등등등 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이렇게 묶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이카 기술 이렇게 묶고. 자, 이런 것들은 시대 개념에 속해요. 시대 개념에. 자,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시간 표현 개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체 조작 단계, 연대 개념과 시대 개념은 형식적 조작 단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개념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발달한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이제 시간 개념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이것도 연령에 따라서 항상 똑같은 시간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점점 연령의 발달 단계에서 점점 이게 높아진다 이런 내용이죠. 자, 초등 중학교 저학년 아동은 시간의 이해가 되게 제한적이다. 그래서 아동은 직접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범위와 시간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경험을 넘어서거나 추상적 시간 개념은 느끼는. 예를 들어서 7살짜리 애들한테 10년 후에 얘기를 하면 애들이 알아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왜? 애들이 7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10년 동안의 이해는 못해. 애들이 아는 거 길어봤자 1, 2년이야. 그리고 BC, AD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나
500만 년 전, 1000만 년 전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예, 얘네들한테는. 자, 그래서 얘들이 그런 단계를 이해하려면 그만큼 자기가 살아온 경험의 폭이 넓어져야 돼. 그래서 연령에 따라 이제 점점 시간을 보면 넓어지는 거죠. 자, 하여튼 실제로 그 아동은 특정한 연대 이해에 거쳐서 대강의 시간표를 이해하게 되는데 특정한 시간의 이해에서도 시간 범위가 짧을수록 이해가 빠르며 강공유한 시간을 나타내는 이해가 상당히 늦죠. 그래서 개념이 사용되는 맥락 속에서 일반적인 시간표에 대한 이해도 늦다. 그래갖고 이제 그 과거의 몇 세기 전에 라는 부정확한 시간의 표현의 용어들은 초등학교 상급 학교에 가서나 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단위의 이해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역사적 시간은 아동들의 직접 경험 밖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시간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 시간 표현보다 더 늦게 발달되죠. 그래서 이제 8, 9세 때는 역사적 시간 개념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미래보다는 과거를 이해하는데 더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과거에 나타난 단어나 미래에 나타난 단어를 먼저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은 과거에 나타난 단어보다는 미래에 나타나는 단어를 먼저 사용한 것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연표를 사용해도 초등학교 상급 학교까지는 역사적 연속성이나 연대기, 그 시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연대 개념을 알고 있어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지 명확하게 역사에서 요구하는 연대 개념을 아는 거지. 그 시간이 지금 뭐냐면 애들이라도 그 구체 조작기 애들에도 그 뭐냐면 먼 시대 그 과거 얘기 있죠? 그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시간 개념 자체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연대 개념 같은 경우에는 연대 개념은 아까처럼 얘기했죠. 어느 사건이 어디에 먼저 있고 이런 거 이제 인물의 선후 관계 이런 것들 아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상급 학교 때부터 발달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연령의 학생들은 연대 개념이 일반적 포괄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개별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강권의 역사 영역이나 시대 경과에 대한 인류의 발전으로서 뚜렷한 인식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950년대 6.25 전쟁은 일어났다. 그러면 이해는 돼. 그렇구나. 6.25 전쟁하고 그 다음에 1953년 후전을 했다. 그러면 요거 선후관계는 몇 년 사이의 선후관계는 이해가 돼요. 근데 보통 수세기의 선후관계, 17세기에 뭐가 있었고 18세기 때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0년 단위, 200년 단위의 이런 모습들은 이해를 못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면 어느 단계에 가능하냐면 고등학교 단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기 정도의 연대 개념을 전후 관계를 알려면 시간 개념은 그 종합적 역사 개념이자 다른 시간 개념보다 훨씬 더 고차적 역사 인식이다. 그래서 앞에 연대 개념이나 시간 의식보다 더 고차적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시간 개념과 연대 의식을 해야지만 포괄적으로 해야지만 획득할 수 있는 거고 앞에 있는 그 연대 개념, 시간 개념보다 그 가장 늦게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은 중학교 때 나타났지만 고등학교 때 가서 등장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둘에 나타난 관계, 두 개, 이제 세 개의 개념 있죠. 시간 개념, 연대 개념, 시대 개념. 이렇게 있는데, 먼저 나타난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나타난 것은,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 개념이죠. 시간 개념. 그래서 시간 개념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것은 이제 연대 개념이죠. 연대 개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죠? 연대 개념, 시대 개념이죠. 시대 의식. 그래서 이제 그 시대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시간 개념, 연대 의식, 시대 의식이에요. 예. 그래서 나타났다고 해서 이게 뭐냐면 갑자기 이게 성숙한 게 아니라 이것도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나타난 거는 시대 의식이고 여기 마무리 끝은 시대 의식에 산다. 되게 언제 때? 고등학교 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세 개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삐아제 이론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 있다. 그 아까 이제 영역 고유인지론자들도 관심 있어 주목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상에 살펴본 것 같이 역사 교육에서 분류 능력이나 시간 표현 개념은 대체 삐아제 이론에 입각한 역사 사고와 역사 연구에 같다. 예컨대 분류 능력은 고차적인 단계인 다중 분류 능력이 형식주적에 가능하고 시간 표현 능력은 고차적 단계 연대 개념이나 시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것은 고등학교 연령이 되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피아제 필랄레 제시한 역사적 사고의 형식 조작이 늦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를 확인했다. 그래서 이제 시계 이론이나 이런 시간 개념 인식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피아제 이론을 바탕으로 둔 거고 결국에 역사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끼리 나타나는 걸 이런 연구에서 뭐야 확인했다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이것도 이제 내용을 좀 그 구체적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딱딱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갖고. 예. 자, 그러면 이제 171페이지 아니 몇 번을 보냐면 54번 문제 볼게요. 관련된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보죠. 다음 시계대 연구의 바탕이 된 피아제의 이론을 말해보고 기읒과 디귿의 의미를 각각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가와 다의 명칭을 써보고 나와 다의 사용의 의미를 기술해 보시오. 시계대 형식에 따라 기술적 방법, 관계적 맥락적 방법, 유목적, 추론적 방법을 나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피아제 이론은 뭘 바탕으로 이걸 한 거죠? 조작적 분류의 특징의 사모는 그러니까 범위를 비슷한 범위를 분류하여 외역을 결정짓는 능력 8세에 가능하다고 봤다.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계대 이론이 출발한 거죠. 그래서 기술적 방법은 뭘까요? 사물의 외형에 따라서 사례에 따라서 분류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물의 기능적 상호 관련성에 따라서 분류한 것은 관계적 맥락적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유목적 추론적 방법은 사과를 가일로 말로 동물로 속성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래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계적 측면보다는 관계 맥락적 측면보다는 기술적 방법이나 유목적 추론적 방법이 더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적 측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일종의 그 순서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기 나오는 기술적 방법이나 유목적 추론적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개념들 있죠. 그거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주관적인, 객관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이제 방향에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사용의 의미, 나다형의 사용의 의미는 점차 자신의 주관적 경험이나 뭐다 객관적 속성을 토대로 사물을 팔아보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안희정 요번에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희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안 좋아하는데 안희정이 이제 그 요번에 뭐 미투 운동하면서 한 거에 대해서 참 잘됐다 그런 생각을 듣긴 해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만약 안희정이 이제 내용이 불륜이냐 이게 폭행이냐 그건 또 뭐냐면 법적 판단이에요. 예. 근데 애들은 자기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이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일 놈이야. 근데 법적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어떻게죠? 객관적인 상황이나 판단은 또 분리돼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관적 관계를 해서 이렇게 이제 객관적 상황을 판단하는 관계로 넘어가는 거. 요런 것들 이제 설명한 게 시계의 이론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시계의 다중분류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다음 기읒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서술해보고 여기에서 가의 명칭을 말해보고 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제시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시계에 따르면 사회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분류 능력을 세 단계로 거친다. 그래서 사례가 여러 측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아는 단계, 그 다음에 한 가지 속성을 토대로 분류하는 단계, 두 가지 이상의 토대로 분류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기읒과 내용과 니은의 내용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의 명칭과 내용은 자 여기에서 3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다중분류죠. 다중분류. 예, 그래서 다중분류라는 개념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다중분류 시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두시고 다중분류. 그래서 추상적인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서 다중분류를 통해서 사물이나 형상들 사이에 다양한 관계를 인식할 수 있으며 그 속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3번은 그 역사 교육에서 이제 그 뭐냐면 시간 개념, 연대 개념, 시대 개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읒과 디귿의 의미를 각각 써보고 니은과 디귿은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써보시오. 피아제 이론에서. 자, 기읒은 시간평균 의미는 그 개인의 구체적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
사회적 약속에 따라 머리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표식으로 머릿속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추상적인 상징의 능력을 얘기하죠. 예, 이게 먼저 이제 구체적 조작기 때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이 시각 개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니은은 연대 개념은 그 시간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 흐름 속에 어떤 사건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디귿의 시대 개념은 물리적인 시간 분할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 갖는 공통된 속성을 구분하는 거. 그래서 니은과 디귿의 그 관계는 시간 표현 개념 구체적 조작기. 그다음에 연대적 그 시대 개념은 잠깐만요. 이게 제가 문제가 지금 약간 찾고 있거든요. 잠깐만 답안을. 여기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니은과 디귿, 그러니까 연대 개념하고 이제 시대 개념 보면 여기에서 이제 시간 표현 개념은 구체적 조작기, 연대 개념과 시대 개념은 형식 조작기인데 제가 이거 왜 찾았냐면 답이 약간 좀 문제가 발문이 잘못됐어 지금. 예. 그래서 찾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군치시냐면 거기 이제 답하고 이제 연대 개념 보는 거죠. 기읍과 그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서술해 보시죠. 그러니까 기읍을 따로 묶고 시간 표현 개념을 따로 묶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니은과 디귿이 아니라 시간 표현 개념이고 연대의식과 시대 개념 있죠? 요 두 개를 따로 묶으세요. 그러니까 기읍과 니은과 디귿의 그 단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정을 할게요. 뼈아제 이론에서 기읍과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이렇게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야지 맞아요. 예. 이게 제가 표시를 잘못했어.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읍과 니은 디귿의 어떤 단계에서 해당하는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기읍은 어디일까요? 기읍은 시간 표현 개념은 구체적 단계. 그 다음에 연대 개념과 시대 개념은 어디의 단계에 속하죠? 형식 조작기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좀 고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영역 고유인지로 이제 넘어갈게요. 영역 고유인지로. 자, 지금까지 이제 쭉 살펴봤던 것은 뼈아제 필 할렘 모델에 관련된 적용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과 할렘 모델 찾아봤고, 그 다음에 시계에 관련된 이론, 그 다음에 사이토 연구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뼈아제 이론에 적용된 이제 시간 표현 개념이나 연대 개념, 시간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이 파트로 넘어간 건 영역고유인지론인데, 이 영역고유인지론은 이제 뭐 때문에 등장했냐면, 뼈아제 필 할렘 모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역사 사고의 어떤, 고유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영역고유인지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거기 이제 보면, 영역 고유인지론에서 이제 영역 고유인지 이론에는 정의가 나오죠? 삐아제 이론에 대한 반론에서 제기했다. 그 반론의 근거는 삐아제류의 인지발달 이론이 심리발달에 대한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학교 교육과는 거리가 있고 특정 교과나 영역에 대한 학습 능력의 발달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두고 있다. 특히 사고는 모든 교과에 전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삐아제 이론은 사고는 모든 교과에 전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죠. 일반 논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근데 실질적으로는 수학은 잘하면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국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역사를 잘한다고 해서 뭐냐면 또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죠. 왜냐 개별적인 각 과목에 논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조나 형식이. 다만 이제 국어를 잘하면 상대적으로 뭘 잘할 가능성이 많아요? 역사를 잘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수학을 잘하면 물리를 잘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 과목 유사성에 따라서, 각 과목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약간의 전이는 있어도 완전히 뭐냐면 지식구조나 형태가 다른 그 과목에는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이성이 낮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죠. 자, 영역고유 인지도는 행동주의 심리학과 인지발달 단계론의 대안으로서 인지기능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구축하고 각 지식의 영역에 따른 인지과정의 차이를 강조했다. 그래서 뼈아제 필랄리 모델에 대한 비판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사고가 갖는 영역적 특성을 서술했다. 그래서 영역고유 인지도에 기반을 두고 전개된 역사의 특수한 사고로 제시된 인증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를 살펴보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자, 그럼 삐아제 필랄리 모델을 이제 볼게요. 비판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삐아제 이론을 적용한 역사적 사고의 연구는 연구 과제 방법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연구 과제나 방법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할렘의 연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연구가 사용한 자료가 시기에 너무 동떨어져 있는 별개의 사건들로 다른 것으로 그 내용이 학생들이 배웠거나 배우고 있는 역사와 관련이 없고 너무 짧아서 그 시대를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질문에 의미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연구 방법에 대한 비판이에요. 문항에 대한 비판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시험 문제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급록이라든지 편녀통제 뭐 이런 것들 재놓고는 수재수는 나열해라. 이거 솔직히 변별력이 전혀 없죠. 이런 식의 문제를 내는 거야. 전혀 그 교육과정에 맞지도 않는 애들이 배우지도 않는 내용들을 내놓고는 이걸 추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항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문제 타당성이 없어요. 문제 타당성. 신뢰도는 높은데 타당성이 없어. 타당성은 뭐죠? 문제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을 목적이죠. 근데 정확히는 쟀는데 그 문제 내용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이제 비판을 보면요. 자, 연구 결과가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동이 성취할 수 있는 역사의 능력인지 또 역사학습의 결과로 성취하는 건지 정확하지 않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것도 타당성이 있죠. 연구 타당성이 없는데 이거는 연구 결과에서 이제 아동이 성취할 수 있는 역사의 능력인지 역사적 학습의 결과로 있는 얘가 이제 사회적으로 배워서 아는 건지 아니면 뼈아제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야. 이 부분은.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 배워서 알아서 푼 것은 이건 뼈아제 인지 발달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 문제가 원래는 뼈아제 이거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건데 이거는 아무나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과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울러 연구의 양과 연구 대상 학생들과 적어 일반어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례수가 없다. 포본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비판하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그 내용이 너무 짧고 그냥 질문에 의미 있는 시대를 알지 못한 학생은 그 질문에 의미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동이 성취할 수 있는 역사의 능력인지 그 다음에 배워서 아는 건지 그걸 이제 구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례의 연구가 너무 사례수가 포변수가 너무 적다. 이런 것들을 비판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판한 것은 연구 방법에 대한 비판이야. 연구 방법. 그래서 이제 삐아제 인원 단계 자체를 이제 비판한 게 아니라 이 삐아제 인원 실험 검증하는 과정에서 연구 방법에 관련된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죠.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넘어와서 삐아제 단계 개념 자체를 비판하는 거야. 이거는 자. 뼈아제 단계 개념을 적용한 문제도 비판을 받는다. 단계 설정의 유용성을 가지려면 각 단계에 속한 대부분 아이들이 행동하는 사이에 상당한 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한 인지 양식을 가지고 있는 아동에도 동일한 과제를 부과할 때도 뭐죠? 성취 연령의 차이가 일어난다. 이것을 이제 이걸 뭐라고 해서 수평적 지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거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검은 책 있는 내용은 이제 같이 연관시켜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인지 양식을 가진 과제를 동일한 아동에게 부과했을 때 과제에 따라 성취 연령의 차이가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갖고 영희라는 학생이 있어요. 영희라는 학생이. 근데 영희라는 학생이 이제 뭐냐면 국어와 수학까지를 동시에 받았어. 수행평가로. 근데 국어는 열심히 해갖고 능력이 있어갖고 A뿔 받았단 말이야. 거의 90점 만점을 90점 맞고. 근데 수학은 아무리 노력해도 20, 30%가 안 돼요.
그러면 A라는 학생은 이제 형식적 조작기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어나 수학이나 뭐예요? 다 잘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과목은 잘하고 어떤 과목은 못해.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같은 이제 동일한 연령대 다른 학생들에게 비교해 볼 때 어떤 학생은 수학을 되게 잘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비난 학생, 수학 못하는 학생이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같은 학생에서도 어떤 과목은 잘하고 어떤 과목은 못하는 거. 그리고 같은 다른 학생이라도 같은 연령대의 다른 학생들도 A는 잘하고 B는 못하는 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자, 근데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아제는 수평적 지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평적 지체가 왜 생기냐면 사회 문화적 환경 유전적 요인 때문에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통계적으로 올 때 같이 묶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차이가 많이 크다는 거죠. 학생 안에서도 차이 나고, 그 다음에 그 학생 안에서도 차이가 나고, 학생과 학생 간의 차이도 나고, 이걸 설명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그 분류의 범위가 뭐야? 의미가 없죠?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단계 사이에 통합성도 없고, 또 단계에 이런 연령 사이에 많은 변수가 있다면, 단계의 개념 별 의미가 없다. 한 학생이 어떤 것도 잘하고 어떤 것도 못하는데, 또 어떤 학생은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학생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형식적 조작의 입장에서는 역사적 자료를 다루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식 조작 입장에서 역사적 자료를 다루는데 문제점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연령 지체와 관련된 거예요. 연령 지체. 예. 그래서 연령 지체가 현재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영국 학교 교육 심의회 역사분과에서 봤는데 개론이나 통사적 교수 용어 대신에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중심으로 3학년 과정의 비연대기적 교수 용어를 개발해요. 그 13세에서 16세 등에 가르친 후 그 결과를 정통적 교수 용어에 위한 학생 통제 집단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역사를 다른 과목보다 어렵게 여기고 있지만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서 훨씬 역사적 자료의 활용을 높았으며 대담하고 활발한 사고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역사 개념이나 이미지 등 역사 본질의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을 드러냈다. 이런 새로운 교수 용어로 학습의 결과 학생들의 이 역사를 이해력이 향상되고 정교해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피아제 역사의 형식적 조작기의 단계에 설명하고 합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아제 이론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적 과목은 기본적으로 어떤 과목이다? 형식적 조작기죠. 네. 그리고 형식 조작기 때 가능한 것이 뭐냐면 시대 발전 의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 의식이나 이런 연대 의식들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시대 발전 의식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교과에서 그렇게 반영이 돼요. 그런데 따로 이제 뭐냐면 시험 집단을 이제 말했어요. 그래서 통제 집단 말고 따로 뽑아서 시험 집단에게 이제 3학년 과정을 비연대기적 교수 용어,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나 연대 개념이나 시간 포용 개념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따로 만들어갖고 사용했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형식 조작기가 이제 그 발달 과정과 맞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 연구 결과 보니까 오히려 이런 시간 개념이나 시대 의식,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짜지 않고 교육 과정에 받지 않는 이런 얘들이 훨씬 더 역사 교육을 더 잘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꼭 피아제 이론이 형식 조작기 역사적 사고는 형식 조작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에 맞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역사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고 방식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연령대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연령대 외에도 다른 연령대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338페이지 내용을 보면요.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역사적 발전이나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연구한 결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 개념은 구체적 조작 수정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통적 강의식 학습을 통해서 발달할 수 있다. 특히 실험 집단에서 현저한 발달을 보였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형식 조작뿐만 아니라 구체 조작에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학교 전문적 역사의 차이는 형식 조작에 사고를 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다만 형식 조작에 성공을 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 뼈아제 이론과 합치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볼 게 뭐냐면 역사적 발전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또 연구를 해봤는데 여기 보니까 역사적 발전 개념은 보통 이제 그 형식적 조작기 때 이제 하기로 돼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구체적 조작기 때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그와 전문가들의 어떤 형식 조작의 사고 여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 조작에 성공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른 것으로 역사적 뼈아제 이론은 합치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제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역사적 형식 조작기에 하는 것보다는 저도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종합해서 이제 세 번째 단계를 넘어가면요. 자, 뼈아제 이론의 적용에 대한 반론은 역사적 사고의 형식적 조작과 구체적 조작기를 나누는 것은 근거 미약하며 형식 조작도 종전의 역사보다도 이론 단계에서 나타나는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뼈아제의 표현된 모델의 주장과 보다 이런 식의 역사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시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연구 과정의 방법과 그 다음에 형식 조작의 시기, 그리고 역사적 발전이 역사적 사고가 꼭 형식 조작에 해당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그 역사 사고의 성격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그 역사 사고의 성격과 관련돼서 뼈아제 이론 비판도 이제 제기되는데, 뼈아제가 말하는 사고의 개념은 역사적 사고와 다른 것으로 본질적 역사적 사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 사고를 너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하는데, 역사는 논리적 합리적 사고만 있는 게 아니죠. 문학 같은 뭐예요? 이런 그 문학적 사고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무시를 했고, 그 다음에 논리적 가설 영역적 사고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무의식적이나 상상적 사고, 창의적 사고 같은 다른 인지 양식을 무시했다고 이제 비판한다. 그래서 비판자들에 따르면 뼈아제 이론의 다른 형식인 논리적 수학적 지식은 아동의 지적 활동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것들만 강조하고, 아동이 그 태도, 감각, 감정 이런 것도 중요한 영역하고 그 직감과 상상도 중요한 영역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 수학적이고 논리적 부분만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역사 사고에서는 일반적 사고의 도식에 맞춰 역사 사고를 분석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행위의 대상으로 한다는 주목을 했는데, 인간의 행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동을 이해하는 그 태도나 감정, 감각도 더 중요한 거죠. 논리적 사고 방법보다. 그래서 자연과학과 역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뼈아제의 실험은 주로 어디에만 해당하는 거야? 자연의 규칙성, 수학의 법칙성 이런 것들만 찾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은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고는 이에 대한 해석, 행위자의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고, 아울러 역사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어긋난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법칙의 창조나 검증이 아니라 그 과거에 대한 신뢰할 만한 해석을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역사적 특성상 역사소설은 기술적이라 하더라도 이미 설명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이처럼 뼈아제 할례 모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자연과학에 기초한 논리적 분석적 사고에 초점을 맞춰서 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렇게 해서 뼈아제 이론에 대한 쭉 이렇게 비판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뼈아제 이론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비판 이론들을. 자, 일단 이제 뼈아제 이론의 이제 비판은 다양한 방법에서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가 큰 카테고리가 역사 과제와 방법용 측면이죠. 그래갖고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배우거나 관련이 없는 것들을 지목하거나, 또는 그 연구 결과가 그 역사의 능력인지 학습의 결과인지도 모르고 사례수가 적다. 이렇게 이제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있고, 그 다음 뼈아제 단계 개념 자체도 비판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비판할 때 아까 이제 동일한 학생이라도 영어 잘하는 학생도 있고 수학 잘하는 그 측면도 있고, 그 다른 학생과도 또 차이가 있죠. 근데 이걸 수평적 지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수평적 지체라는 게 너무 그 분류하기가 이제 너무 없이 동일한 동일한 연령대가 분류하고 이렇게 유형화되기가 너무 다르게 다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 없다. 유형으로 그게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에 대한 입장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보통 형식적 조작기는 이제 337페이지에 있는데, 시간 개념, 연대 개념, 뭐 이렇게 시간 표현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형식 조작기가 나타난다.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과정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짜여 있는데, 영국에서는 따로
지금 교육과정을 무시해버리고 새롭게 실험 집단을 뽑아내가지고 비연대기적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기 어떤 시간 개념 무시해버리고 그런데 오히려 시험 결과를 보니까 뭐예요? 이 집단들이 오히려 더 뛰어나다. 그러면 역사적 그 역사 교육은 형식 조작기에 딱 접합하는 이론이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되죠. 그리고 형식 조작기가 꼭 연령에 그 지체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 요 내용은 이제 지금 세 번째 유형의 비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형은 뭐냐면 네 번째 유형은 뭐냐면 그 역사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역사 사고에 관련돼서 이제 그 피아제 이론이 어디에만 집착했다는 거예요. 논리적 어떤 영역적 사고만 집착하고 그런데 실제 역사는 다루는 데서 자연과학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의도와 동기 이런 것들을 다루고 그 정의적 측면도 강조되는데 너무 논리적 사고에 치중돼 있다. 그래서 피아제 이론은 역사학에 도입하기 힘들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가지 측면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자세한 또 내용은 또 어디 있냐면 거기에 있어요. 그 파란 책 있죠? 파란 책 8장이 있는데 요건 좀 약간 추상적이고 말도 왔다 갔다 하는데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 훨씬 더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아까 전에 못 풀었던 문제가 있어요. 잠깐 놓쳤다가 그냥 넘어간 문제가 있는데 174번하고 175번 문제 풀고 그 다음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자, 174번 문제 보면 다음의 기획의 내용에 시간 개념과 시간의 범위 측정을 각각 말해보고 니은의 결과를 써보시오. 그리고 디귿 관련된 형상 두 가지 쓰시오. 있거든요. 시간 개념은 그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발달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시간 이해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왜 제한적일까? 이걸 이제 보면요. 일단은 아동은 자신의 직접 관련돼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범위나 시간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경험을 넘어서거나 추상적 시간 개념을 늦게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 범위는 특정한 시간에 이해해서 또 시간 범위가 짧을수록 이해가 빠르고 광범위한 시간대에 나타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늦다. 그래서 과거의 몇 세기 전 같은 부정확한 시간은 초등학교 상급 학교에 가서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니은의 결과는 역사적 시간의 아동은 직접 경험밖에 있다. 해서 있는데 그 역사적 시간 개념은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역사적 시간 개념에 대한 그 개념은 일반적 시간 개념보다 더 늦게 나타난다. 그래서 미래보다는 어디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과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과 관련된 형상.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미래보다는 과거에 이해하는데 더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그 과거를 나타낸 단어보다 미래에 나타난 단어를 먼저 사용하게 되고 연표를 사용해도 초등학교 상급 학년까지는 역사의 용서성이나 연대기 그리고 시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 175번에 가와 나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가에 들어갈 것은 뭐죠? 먼저 뭐가 발달되죠? 그 연대 개념이 크게 발전되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들어갈 건 시대 개념이죠. 가는 연대 개념, 나는 시대 개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기획의 인식의 한계를 서술해 보시오. 초등학교 상급 학년부터다 해갖고 연대 개념은 연대기의 중요한 의미를 받아들이고 고등학교 들어서야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자 기획의 인식의 한계는 이 연령은 학생들 연대 개념이 일반적으로 포괄적이보다 발달보다는 개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게 이제 줄을 친 부분이 좀 잘못 쳤어요. 여기 줄 친 부분이 연대기의 중요한 의미를 받아들인 것보다는 초등학교 상급 학교부터다까지가 여기 줄 친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답이 맞아요.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 줄을 좀 없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니은의 이유를 기술해 보시오. 자, 다른 시대의 개념과 다른 역사적 종합적 이해가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시대 개념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종합적인 역사 개념이자 다른 시간 개념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종합적 인식을 획득할 수 있고 이 시기는 어느 시기일까요? 되게 시대 개념을 인식하는 시기는 중학생 때부터 나타나지만 되게 고등학교 때부터 등장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등장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확립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중학교 때 등장하고요. 그 다음 176번 문제 볼게요. 자, 뼈아제 비판 이론을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다음 기획의 비판 내용 두 가지 서술해보고 가의 명칭을 써보시오. 그 가의 비판 내용을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뼈아제 이론을 적용한 역사적 사고의 연구는 연구과제나 방법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요걸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의 명칭은 이제 뭘 써야 될까요? 가는. 가에 대한 수평적 직제라는 개념을 쓰셔야 되겠죠? 예. 이 수평적 직제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수평적 직제 내용을 이제 보면, 각 단계마다 통합성이 없고, 이르는 연령 사이에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계라는 개념에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학생 안에서도 차이가 나고, 학생 간에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서로 묶을 수 있는 어떤 범주화시킬 수 있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이제 177번은 뭐가 관련 인증적 사고인데, 인증적 사고는 이제 인증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이제 풀어볼게요. 요 시간 됐기 때문에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